안녕하세요. 교정 전문의 박열입니다. 여러분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치아 교정 중에 교정 발치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교정에 관심 있으신 분들 발치에 관련된 거는 유튜브 영상이나 아니면은 인터넷에 많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또 교정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고 대략적인 것만 알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으신데 오늘은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쉽게 풀어서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정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예뻐지려고요. 예뻐지려고 하죠. 치아가 예뻐지려고 하는 거죠. 치아가 고르고 이쁜 분들 중에도 인매가 이쁘지 않은 분들이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아시나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치아가 고르긴 한데요, 살짝 뻗어 있어요. 앞으로 이쁘지 않죠. 치아가 고르고 뻗어 있지도 않은데 앞니하고 치아들이 좀 내려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웃을 때 이가 이렇게 많이 밑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데 이들이 많이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이가 아래쪽으로 막 내려와 가지고 아랫니는 잘 안 보이고, 이런 분들도 치아는 고른데 인매가 이쁜 건 아니죠.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치아가 고르긴 한데 각도도 좋은데 웃는데 앞니가 안 보여. 그런 분들은 치아가 고른데 이쁜 건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매가 이뻐 보이려고 하면 치아가 고르고 각도도 좋고 보이는 노출량도 적절하고, 그 다음에 옆에서 봤을 때 인매도 이쁘고 라인도 좀 살아있고, 이런 게 이제 이쁜 거고, 이렇게 됐을 때 교정의 원래 목적이 달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내 모습은 어떤가요? 그거하고는 거리가 좀 있죠.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분 위치아 아래치아 모습인데 앞니가 고르지 않죠. 아랫니도 앞니가 고르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맨 뒤에 있는 큰 어금니가 있는데 저 큰 어금니가 좀 앞으로 밀려나와 있는 거예요. 저 큰 어금니는 어렸을 때 6살, 7살 때 벌써 이미 나오는 치아인데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이렇게 지나면서 작은 어금니하고 송곳니 이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쪽에 자리가 좁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뒤에 나오는 치아하고 뒤에 큰 어금니하고 이것들이 쭉 앞니를 밀어버려요. 그럼 앞니가 어떻게 될까요? 좀 틀어지거나 앞으로 밀려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치아가 고르게 돼야 되는데 저 틀어진 치아를 고르게 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한 건 저 뒤에 밀려나왔던 큰 치아가 뒤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는데 잘 들어가지가 않아요. 많이 들어가도 2mm, 3mm 이 정도 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 들어가야지 치아가 앞니가 고르게 된단 말이에요. 치아도 크고 잘 들어가지 않고 또 뒤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잇몸 뼈도 없어요. 그러니까 앞니가 충분히 고르게 안 되겠죠. 만약에 그냥 그대로 어금니를 밀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치아가 뭔가 좀 모르게 만족도는 떨어질 거예요, 끝날 때. 그래서 교정의사들이 이제 고민을 한 거죠. 아주 옛날 얘기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치아를 고르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더니, 저기 중간쯤에 있는 작은 어금니라고 두 개가 있어요. 앞니 두 개 있고 송곳니가 있고, 송곳니하고 큰 어금니 사이에 작은 어금니가 좌우 두 개씩 있습니다. 아래도 마찬가지고요. 거기 작은 어금니 자리에 있는 거를 양쪽으로 하나씩 빼면은 그 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보이는 쪽의 앞니들을 고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연구에 연구를 거듭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해도 기능이나 오랫동안 지내는데 문제가 없다더라 하고 결론이 내려져서 이제 벌써 수십 년 전에 교정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이를 빼고 교정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앞니가 고르게 이쁘게 나란하게 이제 교정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런데 왜 작은 어금니를 빼는 걸까요? 위치상으로는 저기쯤 빼는 게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앞니들은요, 끊어먹는 기능이 주된 기능이에요. 발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큰 어금니는 이 씹어먹는 기능, 이 소화하는 기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작은 어금니는 앞치아와 뒷치아 중간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자기만의 고유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치아가 없어도 영향을 덜 주는 거죠. 그래서 이쪽 치아를 빼는 겁니다. 또 이런 분들도 있으세요. 작은 어금니를 빼고 나면 당장은 괜찮은데 나이가 들어서 중년이 되고 나중에 노인이 됐을 때 문제가 없느냐,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결론은 문제가 없습니다. 교정 전문의한테 정상적으로 교정을 받으셨다면, 그리고 그 후에도 관리를 적절하게만 하셨다면 문제가 전혀 없어요. 사진 한번 보시면 이분은 20대 중반 대학생 때 앞니가 틀어지고 좀 뻗어 있어서 작은 어금니 4개를 발치를 하고 교정을 하셨거든요. 교정 끝나고 고르게 됐고 한 15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 40살이 넘어서 이제 저희 병원에 체크받으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그 이를 뺀 자리 빼고 교정해서 닫은 자리가 그대로 잘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치아 배열도 다 교정 끝났을 때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한테 제가 물어봤죠. 전혀 기능하는 데나 씹어먹는 데, 그리고 이렇게 보이는 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죠. 치아가 삐뚤삐뚤하지 않고 고르긴 한데 앞으로 뻗어 있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도 역시 치아를 중간에 빼지 않고 충분히 앞니를 뒤로 밀어넣어서 인매를 개선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들어가는 양이 작기 때문에요. 그래서 발치를 하고 앞니를 뒤로 이렇게 밀어넣게 되면 치아 앞니가 뒤로 들어가면서 인매도
예쁘게 되는 겁니다. 교정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치아 배열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 엑스레이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도 중요하고 그리고 치아의 높이도 중요해요. 입술과 비교했을 때 치아 앞니가 이렇게 노출되는 양이 보통 한 2mm, 3mm 이 정도 이런 위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맞춰서 이제 교정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작은 어금니를 뽑는다고 했는데 어떤 위치에 있는 작은 어금니를 몇 개나 뽑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요. 위에 치아가 고르지 않거나 튀어나와 있고 아래 치아도 고르지 않거나 튀어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아래 4개를 뽑아야 되겠죠. 위에 작은 어금니 하나, 둘, 양쪽 뽑고 그 다음에 아래 2개 뽑고 그렇게 해서 그 공간으로 나머지 치아들 배열을 하는 그런 경우가 가장 흔하고요. 두 번째로 그 다음에 빈도는 조금 떨어지지만 윗니가 고르지 않고 튀어나와 있고 아래 치아는 배열도 좋고 각도도 비교적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위에 2개만 뽑으면 되죠. 작은 어금니. 물론 이는 안 뽑지만 아래 교정기는 붙여야 돼요. 그리고 교정은 해야 되고 반대로 치아가 윗니는 고르고 각도도 좋은데 아래 치아가 앞으로 뻗어나와 있거나 많이 틀어져 있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는 위에는 안 뽑겠죠. 아래만 2개를 뽑아서 그 자리로 배열을 하게 되면 위에 있는 자리에 그대로 아래가 이렇게 맞춰지면서 아래도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끝났을 때는 어쨌건 위가 아래를 살짝 덮어주는 좋은 각도의 이런 치아로 끝나게 됩니다. 병원에서도 상담을 하다가 보면은요, 이렇게 쉽게 설명을 드리고 환자분도 잘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끄덕끄덕 하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는데요. 그러면 임플란트는 나중에 끝에 다 끝나고 하는 건가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교정 발치하고 교정까지 했는데 임플란트가 필요 있나요? 네, 임플란트는 하지 않는 겁니다. 이 뺀 자리로 치아를 이동시켜서 예쁘게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임플란트가 추가로 필요하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치아 교정 발치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도 많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끝.